즉흥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말하는 훈련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11강 스피치 형식을 제대로 알자. 여러분, 10강은 10년 젊어지는 목소리의 비결 기억 잘하고 계시죠? 형식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나 격식, 실질이나 내용에 상대하여 모양이나 격식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필요합니다. 노래에도 형식이 있고 사회를 볼 적에도 형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질서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간단한 형식이라도 지켰을 때 질서가 잡히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모양새가 보기 좋은 것이죠. 쉽게 형식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 라는 이야기도 형식에 맞춘 것이죠. 형식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형식이라는 어떤 사물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겁게 하고 흥미를 돋우기도 하고 오감을 자극시키고 그 무엇인가의 매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형식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피치에도 형식이 필요합니다. 스피치를 하기 전 나는 어떤 형식으로 스피치를 할 것인가 정해야 합니다. 형식을 정했으면 형식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죠. 나름대로 요령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준비하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형식이라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불필요할 때도 있어요. 특히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진행할 때는 형식이 더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스피치의 형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즉흥 스피치는 매력이 있다. 우리의 삶은 즉흥 스피치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스피치가 아니죠. 즉흥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말하는 훈련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스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주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뜻밖의 요청을 받았거나 또는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준비 없이 즉석에서 스피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흥 스피치는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하니 공경에 빠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임기응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은 별것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탁을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머릿속이 텅 비고 그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어 한마디 하고 내려와서 본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통 안 난다고 말을 합니다. 즉흥 스피치는 능숙한 연설자가 아니고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두려워하고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즉흥 스피치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즉흥 스피치는 원고를 준비할 틈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니 평소에 스피치 기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스피치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력을 길러두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즉흥 스피치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낭독 스피치 플러스 암송 스피치입니다. 미리 원고를 작성해서 갖고 나와서 원고를 보면서 발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념사, 식사, 학술 연구회 발표, 담화 등 요점을 빠뜨리거나 잘못 말할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죠. 바쁜 일정을 쫓기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음성 표현 역시 높고 낮음, 강약, 장단음 내용에 따라서 감정 표현의 변화를 주어 자연스럽고 실감이 나타나도록 낭독을 해야 합니다. 발표자 자신이 낭독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청중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연습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낭독 스피치는 보통 목사님의 설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낭독 스피치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정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말이 적고 내용을 알차게 구성할 수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 녹음기를 듣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음성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지루한 느낌을 주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원고에만 시선을 주게 되어 청중의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반대가 되는 암송 스피치입니다. 설문을 미리 외워서 암송하는 법으로 웅변, 동화, 시,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암송 스피치는 내용 전부를 다 외워야 하므로 시간과 정력의 소모가 큽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암송하는 것은 사상의 줄거리를 외우는 것보다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잊어버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능숙한 연설자가 아니면 말의 속도가 점차 빠르고 암송법이 서투르며 녹음기를 듣는 것 같아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설자가 자신의 말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즉흥 스피치보다는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한 의사를 일정한 시간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낭독과 암송을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메모 스피치는 논리 정연하다. 내용의 요점만 갖추려 메모하여 앞뒤에 말을 더하여 연설하는 방법이죠. 내용의 전체 줄거리를 메모하는 것과 중요한 문구, 통계, 결론 등만 메모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석 스피치보다는 내용이 충실하며 논리가 비교적 정연하여 청중에게 진실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암송 스피치와 같이 원고를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메모 스피치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스피치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즉흥 스피치입니다. 이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피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스피치를 진행할 때는 낭독 스피치 플러스 암송 스피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 스피치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피치를 진행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스피치의 형식을 파악해서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준비가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준비된 자는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청중 앞에서 즉흥 스피치로 당당하게 인정받자.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합 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